예, 지난번까지는 양해왕의 상편을 했고요. 이제 양해왕 하편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나라 선왕의 신하인 장포가 맹자를 뵙고 말했다. 제가 왕을 뵈었는데 왕께서 저에게 당신은 음악을 엄청 좋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뭐라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음악을 좋아한다는 건 정말 어떤 건가요? 맹자가 말했다. 왕께서 음악을 그토록 좋아하신다니 제 나라는 이상적인 나라에 가깝게 되겠군요. 자, 여기서 지금 갑자기 음악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왕이 음악을 좋아한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대꾸를 못한 것 때문에 되게 찜찜해하고 있는 그러한 지금 장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생각을 보면 이게 무슨 소리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유학에서 일단은 그 공자가 아주 음악을 중요시 여겼었습니다.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흥어시, 그 다음에 입어애, 성어악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흥어시, 시를 통해서 흥기하고 마음을 이렇게 감흥을 일으키고 입어애, 예절할 때 그 예입니다. 그걸 통해서 어떤 이 서고 그리고 성어악, 음악을 통해서 그러니까 음악에서 이룬다. 그러니까 하나의 인격이 완성되어 나가는 모습을 그런 식으로 공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뿐만 아니라 공자는 악기도 좋아했고요. 노래 부르기도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학에서 음악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대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꼭 유학이 아니더라 하더라도요. 이 음악은 인간 마음의 가장 어떤 그 깊은 데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어떤 음악이 그 나라에서 유행하는가를 보면은 그 나라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음악을 안다라는 것은 뭔가 아주 지혜롭다라는 뭐 그런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들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장포가 아무 소리를 못했다라고 지금 맹자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죠. 근데 맹자는 그 소리 듣고 나서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왕께서 음악을 그토록 좋아하신다니 제 나라는 이상적인 나라에 가깝게 되겠군요. 며칠이 지나 맹자는 제 나라 선왕을 뵙고 말했다. 임금께서 전에 장포에게 음악을 좋아한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던데 그런 적이 있습니까? 왕은 정색을 하며 말했다. 저에겐 성군들이 남겨놓은 음악을 좋아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단지 요즘의 음악을 좋아할 뿐이지요. 자, 그래서 지금 왕도 지금 자기가 말했는데 맹자가 지금 다시 물으니까 바로 정색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음악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게 단순히 지금 말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니어서 뭐 그런 것들인데요. 이에 맹자가 말했다. 왕께서 음악을 그토록 좋아하신다니 제 나라는 곧 이상적인 나라가 될 것입니다. 지금의 음악이나 옛 음악이나 다 한 가지입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맹자가 그렇게 고리타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제선왕이 말하는 옛 선왕들, 요즘 표현한다라면 아주 좋은 클래식이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요즘의 음악, 다시 말해서 어떤 뭐 유행과 같은 요즘의 이 세속적인 클래식이 아니라 그런 음악을 좋아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맹자는 거기다 대고 그 클래식이나 아니면 일반 사람들이 지금 즐기는 그런 음악이나 뭐 다른 게 없다. 음악의 본질에서 차이가 없다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선왕이 묻습니다. 그 까닭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나 홀로 음악을 즐기는 것과 다른 사람과 함께 음악을 즐기는 것, 이 중 어느 쪽이 더 즐거울까요? 그야 다른 사람과 함께 음악을 즐기는 것이 더 즐겁지요. 이때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노래하고는 조금 구별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악 하면은 오케스트라와 같은 악기 연주를 이렇게
협주, 뭐 이런 악기 연주를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 노래는 오히려 시입니다. 그러니까 시는 노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경은 다 기본적으로 이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노래에서 곡조가 사라지고 가사만 남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노래다라고 하면 시를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 악 하면은 악기들의 어떤 이 협주 같은 오케스트라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그 음악을 즐기는 게 어떠냐고 지금 나오는데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맹자가 또 묻습니다. 몇몇 사람과만 음악을 즐기는 것과 다중과 함께 음악을 즐기는 것, 이 중 어느 쪽이 더 즐거울까요? 그야 다중과 함께 음악을 즐기는 것이 더 즐겁겠지요. 자, 임금님을 위해 제가 음악이란 무엇인가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맹자가 이제 음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지금 임금님께서 음악을 연주하시면 인민들은 임금님의 편정소리, 북소리, 퉁소소리, 피리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이때 인민들이 모두 골치 아파하고 이맛살을 찌푸리며 우리 왕이 음악을 좋아하면서 어찌 우리를 이런 지경에 빠지게 한단 말인가? 어버이와 자식이 서로 만날 수 없고 형제 처자가 다 뿔뿔이 흩어지게 하다니 라고 합니다. 또한 지금 임금님께서 사냥을 하시면 인민들은 임금님의 수레와 말의 소리를 듣고 또 찬란한 깃발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때 인민들이 모두 골치 아파하고 이맛살을 찌푸리며 우리 왕이 사냥을 좋아하면서 어찌 우리를 이런 지경에 빠지게 한단 말인가? 어버이와 자식이 서로 만날 수 없고 형제 처자가 다 뿔뿔이 흩어지게 하다니 라고 합니다. 어찌하여 이런 소리가 인민의 입에서 나오겠습니까? 딴 이유가 없습니다. 인민과 더불어 즐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그 한자를 이 원문을 좀 이렇게 보겠는데요. 맨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마지막 줄을 보시기 바랍니다. 부자 불상견, 형제 처자 이산, 차 무타 불여민 동락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부자 어버이와 자식들이 서로 만날 수가 없고 형제와 처자들은 서로 이산 가족이 돼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지금 왕이 음악을 연주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사냥하는 것에 대해서 싫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다른 것들이 아니라 왕이 불여민 동락, 백성과 더불어서 함께 즐기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금님께서 음악을 연주하시면 인민들은 임금님의 편정소리, 북소리, 퉁소소리, 피리소리를 듣게 되겠죠. 이때 인민들이 모두 기꺼워하며 기쁜 낯을 하고서 우리 임금님이 아픈 데 없이 건강하신가 보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저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실 수 있겠는가 라고 한다고 합시다. 또한 지금 임금님께서 사냥을 나가시면 인민들은 임금님의 수레와 말의 소리를 듣고 또 찬란한 깃발을 보게 되겠지요. 이때 인민들이 모두 기꺼워하며 기쁜 낯을 하고서 우리 임금님이 아픈 데 없이 건강하신가 보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사냥을 나다닐 수 있겠는가라고 한다고 합시다. 인민이 이렇게 말하는 데는 다른 까닭이 없습니다. 인민과 함께 즐기기 때문입니다. 지금 임금님께서 인민과 함께 즐기신다면 그것이 곧 왕도를 실현하는 길이니 그에 따라 천하의 임금님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그 유명한 임금과 더불어 즐긴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서도 지금 마지막 이 원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무타 여민 동락이야. 금왕 여 백성 동락 즉 왕의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민 동락이야. 자, 이 부분이 고등학교 시절을 생각하시면 조금 익숙한 단어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민 동락에서 하나를 빼면 여민낙이죠. 그래서 세종대왕 때 음악 이름이 여민낙이었죠. 이 맹자에서 지금 맹자에서 나온 악곡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백성과 함께 즐기는, 그러니까 사냥을 해도 좋고
음악을 하고 놀아도 되는데 백성과 함께 즐긴다면 그런 백성도 좋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지금 맹자의 소리입니다. 여민에 대한 생각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제선왕이 묻습니다. 제나라 선왕이 물었다. 문왕의 동산이 사방 70리나 될 정도로 컸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전해오는 문헌에 그렇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앞에서 지금 여민 동락을 맹자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제선왕이 문왕의 동산이 사방 70리나 될 정도로 컸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냐라고 갑자기 뚱딴지 같은 소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70리가 어느 정도, 사방 70리가 어느 정도냐면요. 지리산만한 크기입니다. 그리고 서울의 한 3분의 2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동산, 우리가 그냥 뒷동산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큰 동산을 지금 문왕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리는 지금 왜 이런 질문을 했겠습니까? 아니, 문왕은 이게 지금 여민동락했다고 할 수 있겠어? 라고 지금 되묻고 있는 겁니다. 근데 더구나 이제 문왕을 얘기하는 것은 이 성군으로 늘 이렇게 하면은 요, 순, 우탕, 문무, 주공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문왕, 성군이라고 하는, 성왕이라고 하는 문왕이 그 동산을 지리산만한 동산을 가지고서 거기서 사냥하고 막 그랬는데 과연 그 여민 동락했다 할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맹자가 맞다. 나도 그거 들었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선왕이 또 묻습니다. 아니, 그렇게나 컸단 말인가요? 자, 그런데 맹자 대답입니다. 당시 인민들은 그것도 작다고 여겼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제선왕입니다. 과인의 동산은 사방 40리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인민들이 크다고 여기니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건 지금 3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문왕보다. 그런데 지금 백성들이 지금 이 제선왕의 동산이 너무 크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왕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백성들이 지금 말하는 게 잘못됐거나 둘 중 하나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맹자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맹자가 말합니다. 문왕의 동산은 사방 70리니 넓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뭐 당연히 그러겠죠. 지리산만한 동산이 엄청나게 넓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하지만 꼴을 베는 사람이나 나무꾼도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고 꿩이나 토끼를 잡는 사람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문왕은 그 동산을 인민들과 공동으로 소유하신 셈이지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민 동락했다라는 겁니다. 문왕의 동산이다라고 이렇게 했지만 문왕 혼자서 그거를 다 소유하고 누린 것들이 아니라 누구라도 들어와서 거기서 자기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허용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니 인민들이 문왕의 동산을 작다고 여긴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 동산이나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작다고 여겼다는 겁니다. 자, 계속 또 들어보죠. 제가 처음 이 나라에 들어왔을 때 먼저 이 나라가 특히 금하는 법이 무엇인지를 확인한 뒤에야 감이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교회와 성의 관문 사이에 사방 40리인 동산이 있는데 그곳에서 사슴이나 고라니를 죽인 자는 살인자와 같은 형벌로 처벌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사방 40리나 되는 엄청난 함정을 나라 안에 파놓은 것입니다. 이 정도면 커도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 사방 40리나 되는 웅덩이, 구덩이다 라고 한다면 거기에 빠지지 않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건 너무 크다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제선왕은 혼자 소유하고 그러니까 여민 동락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문왕은 여민 동락, 혼자 소유한 게 아니었던 것들이죠. 이 점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지금 제선왕은 그건 보지 않고 크기만 보고서 지금 얘기를 했던 거죠. 조선에서도 연산군이
쫓겨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냥입니다. 사냥을 자기 전용 사냥터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양주 같은데 이렇게 딱 금표를 이렇게 쳐놓습니다. 여긴 들어갈 수 없다. 그럼 거기 들어가면 정말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서 원성을 사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게 이제 엄청난 어떤 그 원성이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이제 합해져서 결국 연산군이 쫓겨나고 말았는데요. 그래서 조선의 왕들이 이 사냥 다니는 걸 아주 이렇게 극히 엄격하게 금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초기 때 태종 뭐 이럴 때는 조금 사냥을 다니기도 했었습니다만은 그 이후로 사냥 다니는 왕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다시피 하고 그러는 것들인데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런 것들을 일반 백성들에게 다 공유지처럼 쓰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유학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뭐 산림, 천택, 이 못이라든가 내과라든가 이런 데서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했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유력자들이 자기 걸로 막 취했었을 때 그때 이제 백성들이 봉기를 일으키고 그런 일이 발생을 하죠.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에서도 소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인클로저 현상, 인클로저 이 문제가 바로 그런 것들이었죠. 공동으로 소유하던 것을 말뚝 박아가지고 받고 다 쫓아낸 다음에 이건 내 거야라고 귀족들이 선언한 행위가 그게 이제 인클로저 현상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죠.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라고. 말뚝 박고 사람을 다 못 들어오게 한 다음에 거기에 이 양을 키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을 수 없어서 굶어 죽고 그러니까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그런 소리들을 했던 거 했었습니다. 지금 맹자도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지금 공유를 해라. 함께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인데요. 그래서 여민락, 그래서 이 세종대왕 때 여민락이라고 하는 음악을 지었던 그 뜻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 맹자의 이러한 생각 속에서 나왔었습니다. 자, 계속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나라 선왕이 물었다. 이웃나라와 사귀는 것에도 올바른 길이 있습니까? 있고 말고요. 오직 어진 사람만이 큰 나라를 가지고서도 작은 나라를 섬길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지금 원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선왕 문활, 교린국 유도호, 맹자 대활 유인자 위능 이대사소, 그렇죠? 이대사소, 큰 나라로서 작은 나라를 섬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사대만 알고 있는데 지금 맹자에 나오고 있는 것은 사소도 나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이 4대도 나오게 되는데요. 다시 이 해석본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나라 탕왕이 작은 나라인 갈나라를 섬긴 것, 주나라 문왕이 작은 나라인 권위를 섬긴 것이 그 경우이지요. 반대로 작은 나라이게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은 오직 지혜로운 사람만이 그럴 수 있습니다. 주나라의 고공담보 태왕이 흉노족 훈육을 섬긴 것, 월나라 왕 구천이 오나라를 섬긴 것이 그 경우이지요. 큰 나라임에도 작은 나라를 섬기는 사람은 하늘을 즐길 줄 아는 자이고, 작은 나라이기에 큰 나라를 섬기는 사람은 하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입니다. 하늘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천하를 보존하고, 하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 나라를 보존합니다. 시에 하늘의 위엄을 두려워하니 나라를 잘 보존하네 라는 구절이 있는데 바로 이 말입니다. 자, 이게 지금 이제 그 맹자가 이웃나라와의 어떤 이웃나라와의 사귐이 어때야 되는가를 가지고 두 가지를 얘기를 했죠. 하나는 사대, 하나는 사소를 얘기를 했습니다. 둘 다 섬긴 거죠. 그러니까 이웃과의 사이 속에서는 기본적으로 섬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맹자의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이 각각의 예도 지금 들어주고 그랬는데요. 이 뒷부분이 특별히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일 겁니다. 원문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제선왕 문할 교림국 유도호 맹자대왈 유인자 위능 이대 사소 시고 탕 사갈 문왕 사곤이 유지자 위능 이소 사대. 그러니까 어진 사람은 사소를 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사대를 한다라는 거죠. 고 태왕 사훈유 구천 사오 이대 사소자 낙천자야 이소 사대자 외천자야. 자, 이게 지금 이 이대 사소자, 그러니까 큰 나라이면서도 작은 나라를 섬기는 것은 낙천자다. 하늘을 즐기는 자다. 또는 하늘의 어떤 그 돌아가는 하늘의 이 섭리를 즐기는 그걸 이렇게 그 하늘의 섭리에 따라 사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나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반대로 지금 이소 사대자는 외천자라고 했습니다. 이때 지금 이 천은 조금 앞에 낙천자와 다른 의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소 사대자, 그러니까 작은 나라이면서 큰 나라를 섬기는 사람은 하늘을 두려워하는 자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뭐 이때 작고 크다라고 하는 게 그 규모에서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만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 망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이 사대를 해야 된다. 그럴 때 나라가 망하지 않고 잘 유지되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낙천자 보천하. 그렇죠. 낙천자는 천하를 보호 또는 보존할 수 있고, 그러니까 천하에 군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외천자는 보기국. 외천자는 자기 나라를 보존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게 이제 그래서 맹자가 단순히 관념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게 현실적인 세력의 문제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적인 세력의 차이가 워낙 크다라면 사대를 통해서 나라를 유지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게 지금 맹자의 소리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사대주의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자, 사대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사대는 그냥 이렇게 공납을 하고 위에다 그냥 바치는 그런 것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어떤 그 큰 나라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뭐 이렇게 싸들고 갑니다. 그런데 싸들고 가면 큰 나라에서도 그 사신들이 돌아갈 때 굉장히 많은 것을 싸줍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 책 같은 거, 책은 이게 지금이야 뭐 워낙 흔해 빠진 거지만 그 당시에는 아주 선진적인 것들이죠. 선진적인 문물입니다. 그런 것을 이렇게 싸주거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함께 갔던 사람들이 뭐 암암리에 물건을 이렇게 팔고 사오고 일종의 무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조선 같은 경우를 보면 명나라가 이 무역을 딱 하나만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공무역만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조공무역이 아닌 경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역을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이제 해금 정책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바다를 막았다라고 해서. 그래서 만약에 사무역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건 이제 그 소위 왜구들처럼 약탈을 하거나 아니면 이 불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무역으로서 허용한 것은 조공무역밖에 허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그 조공무역 질서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만두면 그 당시로서 선진 문물인 소위 중국의 문물을 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공무역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바치는 것들이 아니라 주고 또 받아오는 것이다. 이 받아오는 것을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코 이렇게 사대라고 하는 게 일방적으로 한 그런 것들이 아니고 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면 큰 집과 작은 집 그런 느낌들입니다. 큰 집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뭐 제사라든가 무슨 일이 있으면 작은 집에서 뭘 싸들고 가죠. 그러면 올 때 또 많이 싸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종의 이제 조공무역으로서 뭐 이루어졌던 것들인 거고요. 그리고 우리와 이 조공무역 우리가 이제 조선과 명나라 속에서만 이뤘던 것들이 아니라 조선과 여진족 사이에서도 조공무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진족의 여진족 사람들이 조선에 조공을 하는 방식인 거죠. 또 스시마 섬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시마 섬에 있는 일부 사람들이 조선에 조공을 하는, 그러면 또 조선에서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을 싸주는 뭐 이런 방식들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훨씬 더 우리가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조선 초기에 명나라에서 조선에게 이렇게 했었을 때 조공 3년에 한 번만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에서 무슨 소리냐, 1년에 최소한 3번은 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회를 타야 소위 무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것이 그러한 어떤 이 조공무역의 근본적으로 어떤 상하라는 이 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부인할 수는 없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한계적이기는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 시대의 어떤 무역 질서의 문제들이었죠. 지금도 그게 뭐 그러한 무역 질서가 완전히 없는 것들은 아니죠. 뭐 조공무역이라는 명칭은 아니지만 완벽한 의미에서 자유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뭐 그런 것들도 아니고요.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말했다. 참으로 훌륭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과인에게는 병폐가 있습니다. 용맹을 떨치는 일을 하는 게 마음에 쏙 든다는 점입니다. 자, 지금 맹자가 앞에서 계속 인정 막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지금 제선왕이 그럽니다. 근데 나는 용맹을 떨치고, 다시 말해서 전쟁하고 싶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맹자가 얘기를 합니다. 임금님께서는 작은 용맹을 좋아하지 마소서. 칼을 만지작거리면서 눈을 부라리고는 니깐 놈이 감히 나에게 맞서겠단 말이냐 하고 큰 소리 치는 것은 필부의 용맹입니다. 한 사람을 대적하는 거지요. 왕이시여, 그 용맹을 거대하게 키우소서. 오히려 큰 용맹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큰 용맹이 뭔가를 그 다음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경에 다음과 같은 가사가 있습니다. 밀나라 사람들이 함부로 전쟁을 일으켜 거나라를 침략하니 문왕께서 불끈 성을 내시고 곧 군대를 정비하셔 거나라를 침략하는 밀나라 군대를 막으셨도다. 이렇게 주나라의 복을 돈독히 하고 천하 사람들의 바람에 부응하셨도다. 이런 지금 가사 구절이 있습니다. 문왕의 용맹은 바로 이것입니다. 문왕이 한 번 성을 내자 천하의 인민이 평화를 얻게 되었죠. 자, 그러니까 지금 용맹을 해도 좋은데 정말로 큰 용맹을 가지라는 겁니다. 엉뚱하게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그런 나라를 징벌해주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침략을 당한 나라든 또는 다른 나라든 그 백성들이 좋아하는, 그래서 중국 천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용맹을 지금 맹자가 촉구하고 있죠.